물가 고통이 언제까지 갈까요? 지금 현재로 보면 말입니다. 당분간 고물가 시대는 계속된다는 게 현재까지의 수준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3월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률, 3월 기대 인플레이션 2월보다는 0.1%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조금씩 잡혀가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만하죠. 마이너스 0.1%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수치로 보면요, 결코 많이 떨어진 수치가 아닙니다. 예, 이게 지난 12월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3.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1월에는 3.8% 동률을 기록하다가 2월에 4.0%로 오히려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3월에 3.9% 떨어진 것이니까 이게 물가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착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작년 12월부터 보면 3.8%에서 4%를 왔다 갔다 하죠. 게다가 그 전에도 8월, 9월, 10월, 11월도 보면 4.3%, 4.2%를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4%를 기준점으로 두고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조금씩 떨어지기는 하지만 금리를 올렸으니까 당연히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게 물가가 잡혀 보이지는 전혀 않습니다. 3.9%가 3월에 기록을 했다면 이게 결국은 국제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혹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광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광물 가격은 좀 올라가는 추세지만 곡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향후 1년간. 그러면 앞으로도 3.9%라는 고물가가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사실 말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소비자 물가는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는 5%를 중심에 두고 왔다 갔다를 하고 있죠. 지난 1월에 5.2%까지 올라갔다가 2월에 4.8%인데 아마 3월에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게 5% 내외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이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물가 고통이 언제까지 갈 거냐, 물가 고통이 언제쯤 끝날 거냐 이런 걸 본다면 이게 선행지표인 기대 인플레이션,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거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2%대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물가 고통이 끝나간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4% 내외에서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요, 물가가 장기간 오랫동안 고물가를 유지한다는 뜻이고요. 더욱 심각한 것은 근원물가를 보면 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2023년 1월에 5%까지 최고치 기록했어요. 근래 들어서. 근원물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2월에 4.8%로 좀 떨어졌지만 이게 근원물가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계절성이 강한 농산물 빼고요. 게다가 일시적인 그 강한 유가가 일시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죠? 유가도 그렇고 뭐 가스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이거 뺍니다. 실질적으로 근원물가에 되면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물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그 물가를 말하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근원물가 상황이.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는. 결국 말입니다. 고물가는 당분간 계속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고금리 고물가 시대는 오래 간다.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여기다가 뭐 고환율까지 오래 간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가면 말입니다. 저는 이 물가가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씩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목표 물가인 2%가 목표 물가입니다. 2% 이하로 떨어진다. 이렇게는 쉽지 않아 보여요.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이게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1.6%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져야지 좀 뭐 살만한 세상, 예, 돈의 값어치가 있는 세상 그렇게 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결국 올라갈 겁니다. 예, 게다가 가공식품은 지금 계속 올라가죠. 외식비는 인건비 때문에 또 올라가죠. 교통요금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당분간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기저효과는 있을 거예요. 기저효과.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3월이잖아요. 작년 3월에 2.9%가 올랐는데 올해 2.9%예요. 이게 오른 데다가 또 오른 거거든요. 이제 기저효과가 이게 올라가면 좀 덜 올라갈 거예요. 덜 올라갈 거예요. 기저효과가 있어서. 그러나 기저효과는 진실한 물가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고물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간다. 고금리 시대에 우리는 살아간다. 고환율 시대에 우리는 살아간다. 그 생각을 반드시 하시고요. 예, 과거처럼 예, 이 저물가의 저금리 시대 예, 여기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참 많이 들었는데요. 오래 갈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절약밖에 없습니다. 절약밖에. 예, 절약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기료 폭탄 터지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동하셨나요? 아마 컨센트 다 뽑았을 겁니다. 가스 폭탄, 난방비 폭탄 터지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아마도 보일러 다 줄였을 거예요. 껐을 거예요. 심지어는요. 저도 껐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과거에 저물가 저금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산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하든 직업을 가진다. 그리고 절약을 생활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비법이 아닐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